72세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남편과는 5년 전에 사별했고 지금은 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평범한 할머니죠.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들 아침 챙겨주고 낮에는 동네 경로당에 가고 저녁에는 드라마 보다가 자고 4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늙어가는 거.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사랑? 그런 거 젊었을 때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72살이면 이제 사랑 같은 건 끝난 거 아니에요. 손주들이나 보면서 조용히 여생 보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6개월 전까지는요.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을 만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47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6개월 전 딸 수진이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엄마 건강 체크는 해야죠.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괜찮은데 뭐.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그래도 가요. 예약 다 해놨어요. 결국 병원에 갔는데 접수하고 기다리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지루해서 죽을 것 같았죠. 핸드폰으로 뉴스나 보고 있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자씨. 아니, 혹시 박영자씨? 돌아보니 한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셨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깔끔하게 차려입으셨고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어요. 네? 저를 아세요? 나야 나. 강민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47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민호. 씨? 그래, 영자씨 맞네. 세상에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강민호. 제 첫사랑이었어요. 25살 때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었죠. 당시 저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고 민호 씨는 그 공장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 직원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원단을 배달하러 오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자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경남 창원이요. 민호 씨는요? 저는 부산 토박이에요. 그런데 창원이면 가깝네요. 네, 그래서 부산으로 일하러 왔어요. 혼자 사세요? 언니랑 같이 살아요. 민호 씨는요? 저는 혼자 자취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민호 씨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영자 씨 혹시 이번 일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영화라도 같이 볼까 해서요. 아, 물론 싫으시면. 좋아요. 그날이 우리의 첫 데이트였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갔어요. 바다를 보면서 걷고 떡볶이도 먹고 영화도 봤죠. 영자 씨, 나 사실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나 영자 씨 좋아해요. 25살 총각의 고백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좋아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일요일마다 만나서 데이트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영자야, 나 돈 좀 모으면 우리 결혼하자. 정말요? 응. 3년만 기다려줘. 내가 꼭 좋은 신랑 되어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1년 후 민호 씨네 집에 큰일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빚을 크게 지셨고 민호 씨는 가족을 책임져야 했어요. 영자야, 미안해.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집안이 망했어. 빚이 너무 많아. 나 혼자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너까지. 괜찮아요. 같이 갚으면 되잖아요. 안 돼. 너한테 그런 짐을 지울 수 없어. 민호 씨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떠났어요. 빚을 갚기 위해 더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난 날 민호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영자야, 날 잊어.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싫어요. 저 기다릴게요. 안 돼. 나 언제 빚을 다 갚을지 모르잖아. 너만 기다리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첫사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47년이 지나서 병원 대기실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거예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민호 씨. 그러게 말이야. 47년이나 됐네.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5년 전에 배우자를 잃었다니. 영자 씨 혹시 검진 끝나고 시간 있으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네, 좋아요. 47년 만에 재회였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고. 행복하셨어요? 갑자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렸죠. 하지만 사랑했나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뭐. 그럭저럭요. 민호 씨는요? 나도 비슷해. 5년 전에 사별한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민호 씨가 말을 멈췄어요. 근데요? 평생 미안했어. 영자 씨한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요? 민호 씨 잘못 없잖아요. 있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같이 헤쳐나가자는 너 말을 듣지 않고 혼자 떠나버렸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래도 평생 후회했어. 영자 씨는 어땠어? 솔직히 말하면 저도 민호 씨를 잊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생각났거든요. 만약 그때 민호 씨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저도 가끔 생각났어요. 정말? 네. 민호 씨가 제 첫사랑이었으니까요. 민호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영자야. 존댓말 없이 반말로 부르는 제 이름.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72살인데도 말이에요.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요? 그냥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우리 둘 다 혼자잖아. 맞아요. 둘 다 혼자예요. 배우자를 잃고 외롭게 사는 노인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차 마시고 공원 산책하고 그런 정도였죠. 영자야, 옛날 생각나니? 우리 처음 데이트했을 때 해운대 갔었잖아. 기억나요. 떡볶이 먹었죠. 너 그때 떡볶이에 계란 꼭 넣어 먹었잖아. 지금도 그래요. 그럼 오늘 떡볶이 먹으러 갈까? 72살, 73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떡볶이 먹으러 가는 게 우습죠. 하지만 정말 갔어요. 분식집에 앉아서 떡볶이를 먹는데
25살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딸 수진이가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응?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래. 어떤 친구요? 경로당 친구들. 거짓말이었어요. 부끄러웠어요. 72살 할머니가 남자를 만난다니 딸이 뭐라고 할까봐.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수진이가 저를 추궁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누구 만나시죠? 아니야 그냥. 엄마 경로당 친구 김 이모가 그러시던데 엄마 요즘 경로당에 안 나오신대요. 들켰어요. 수진아. 누구예요? 남자예요. 엄마. 저는 결국 털어놨어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데요? 첫사랑. 수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네? 첫사랑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첫사랑을 만나요? 나이가 많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워. 외로우면 저랑 손주들이랑 있으면 되잖아요. 왜 다른 남자를? 너희들은 너희 인생이 있잖아.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엄마 인생은 이미 끝났잖아요. 이제 편하게 손주들이나 보시면서. 끝났다고? 그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딸이 제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말하다니. 수진아, 엄마가 72살이면 인생이 끝난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는 아직도 심장이 뛰어.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 수진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서러웠어요. 제 딸도 저를 그냥 할머니로만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여자로는 안 보는 거죠. 우리는 그날 크게 싸웠어요. 수진이는 제가 민호 씨를 만나는 걸 극구 반대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5년 만에 다른 남자 만난다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창피해요, 엄마. 창피하다는 말에 더 화가 났어요. 누가 창피한데? 너? 내가 창피해서 엄마 인생을 포기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맞아. 내가 창피한 거잖아. 너희 엄마가 남자 만난다는 게. 결국 저는 그날 집을 나왔어요. 민호 씨한테 전화했어요. 30분 후 민호 씨가 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 저를 보고 민호 씨도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영자야, 내가 미안해. 내 딸이 반대하는데 억지로 만날 순 없지. 헤어지기 싫어요. 47년 전에 한 번 헤어졌잖아요. 이번엔 안 헤어질 거예요. 하지만 딸이.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랑해. 4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랑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72살에 듣는 고백이었지만 25살 때보다 더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그 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 그날 밤 저는 민호 씨 집에서 묵었어요. 물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서 잤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세요? 친구 집. 어떤 친구요? 민호 씨. 엄마.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싫어요. 엄마가 정신을 못 차리시는데
무슨 말을 들어요? 수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사랑하고 싶어.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이에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나이 들면 사랑하면 안 돼. 나이 들면 그냥 죽은 목숨처럼 살아야 해. 그게 아니라. 맞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엄마는 이제 할머니니까 가만히 집에서 손주나 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거지. 엄마, 과격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과격한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민호 씨를 봤어요. 미안해요. 딸 때문에. 괜찮아. 이해해. 내 아들도 비슷하게 반응했거든. 민호 씨 아들도요? 응.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냐고. 어떻게 하셨어요? 말했지. 아빠도 외롭다고. 사랑하고 싶다고. 그래서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아빠, 제 생각도 좀 해주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똑같네요. 자식들은 부모의 행복보다 자기들 체면이 더 중요한가 봐요. 그런데 영자야, 우리 정말 이래도 될까? 뭐가요? 이렇게 만나는 거. 주변 눈도 있고 자식들도 반대하는데 민호 씨는 후회해요. 아니, 후회는 안 하는데 영자 씨가 힘들까 봐. 민호 씨 손을 꼭 잡았어요. 전 괜찮아요. 47년 전에 포기했잖아요. 이번엔 안 포기할 거예요. 영자야. 민호 씨, 우리 결혼해요.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뭐라고? 결혼하자고요. 이렇게 숨어서 만나지 말고 당당하게. 하지만 자식들은 우리가 설득해요. 안 되면 그냥 우리끼리 살아요. 민호 씨가 한참을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47년 전에는 내가 프러포즈 했는데 이번엔 내가 하는구나. 네? 좋아. 결혼하자.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수진이를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민호 씨랑 결혼하려고 해. 네, 엄마 진심이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72살에 무슨 결혼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한데? 다들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하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남들 시선이?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엄마 72살에 재혼한대요. 그래, 72살에 재혼한다고 말해. 엄마. 수진아, 엄마가 질문 하나 할게. 너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남들 눈에 괜찮아 보였으면 좋겠어? 수진이가 말을 못했어요. 너희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었어. 성실했고 가족 책임도 다했지. 근데 엄마가 행복했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 엄마. 그냥 살았어. 엄마니까 아내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근데 민호 씨를 만나면서 처음 알았어. 아, 나도 이렇게 두근거릴 수 있구나. 72살인데도. 수진아, 엄마한테 마지막 기회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아볼 수 있는. 엄마가 그렇게 민호 씨를 사랑하세요? 응. 47년 동안 잊지 못한 사람이야.
수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수진이가 반대한 진짜 이유는 아빠에 대한 미안함이었던 거예요. 수진아, 엄마가 아빠를 잊은 건 아니야. 하지만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엄마도 고마워하고 있어. 근데 아빠도 원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외롭게 남은 인생을 사는 거.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너희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잖아. 엄마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그리고 수진아, 엄마가 민호 씨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빠를 배신하는 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엄마도 사람이야. 사랑할 권리가 있어. 나이와 상관없이. 긴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응, 정말.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행복하시다면. 수진아, 축하는 못 드리겠지만 반대는 안 할게요. 수진아,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결혼식 하세요. 작게라도. 결혼식? 네. 당당하게 하세요. 숨길 거면 왜 결혼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72살, 73살의 결혼 준비라니 우습죠? 하지만 저는 진지했어요. 웨딩드레스 가게에 갔어요. 어머님, 따님 결혼하세요? 아니요, 제가 결혼해요.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네? 어머님이요? 네, 안 되나요? 아니요. 축하드려요. 웨딩드레스를 입어봤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 하얀 드레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왠지 모르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엄마 예쁘세요. 수진이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네, 행복해 보이세요. 그때 민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야, 나 지금 양복 가게야. 어때요? 잘 어울린다는데? 근데 배가 좀 나와서. 괜찮아요. 저도 드레스 입으니까 배 나온 게 보여요. 그래도 우리 멋있게 입자. 전화를 끊고 웃었어요. 72살에 이렇게 설렐 줄 몰랐어요. 결혼식 날짜도 잡았어요. 한 달 후 작은 예식장에서 초대장도 만들었어요. 박영자, 강민호의 결혼을 알립니다. 47년 만에 재회, 72세의 새로운 시작. 초대장을 보내면서 걱정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웃지 않을까? 하지만 의외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하해 줬거든요. 영자야, 잘했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 부럽다. 나도 그런 사랑 해보고 싶어. 용기 있네. 축하해. 결혼식 일주일 전 민호 씨와 마지막 데이트를 했어요. 47년 전에 처음 데이트했던 해운대에 갔어요. 여기 그대로네. 그러게. 우리만 늙었어. 바다를 보면서 걸었어요. 민호 씨 후회 안 해요? 뭘? 나 같은 할머니랑 결혼하는 거. 민호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영자야, 너는 내 눈에 여전히 25살이야. 거짓말. 진짜야. 주름이 있든 없든 나한테는 그때 그 예쁜 영자야. 눈물이 났어요. 나도. 민호 씨가 여전히 멋있어 보여요.
우리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서 석양을 봤어요. 영자야, 약속 하나 하자. 뭐요? 남은 인생 서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자. 그리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자. 네, 절대 후회하지 말자. 약속할게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주름 가득한 손이지만 따뜻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새벽부터 잠이 안 왔어요. 72살 신부의 긴장이랄까요. 하지만 거울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설레는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동네 친구들, 경로당 사람들, 심지어 예전 직장 동료들까지. 영자야, 축하해. 정말 예쁘다. 행복하게 살아. 화장실에서 드레스를 입는데 수진이가 도와줬어요. 엄마 떨려요? 엄청. 너 결혼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 엄마도 그러시는구나. 그럼. 엄마도 사람인데. 수진이가 제 머리에 베일을 씌워줬어요. 엄마 정말 예쁘세요. 고마워 수진아. 이해해줘서. 엄마 행복하세요. 진짜로. 응, 행복할게. 음악이 시작됐어요. 문이 열리고 버진로드가 보였어요. 저 끝에 민호 씨가 서 계셨어요. 턱시도를 입은 민호 씨는 정말 멋있었어요. 73살이지만 제 눈에는 25살 때의 그 청년으로 보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민호 씨 앞에 섰을 때 민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쁘다. 고마워요. 주례 없이 진행됐어요. 대신 우리끼리 서약을 했어요. 강민호 박영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자, 강민호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남은 인생을 함께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어요. 민호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렸어요.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민호 씨가 수줍게 웃으며 제 볼에 키스했어요. 짧은 키스였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피로 연장에서 민호 씨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47년 전에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죠. 하지만 제 형편이 안 돼서 헤어졌어요.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만날 수 있게. 민호 씨가 저를 봤어요. 영자야, 47년 늦었지만 이제 평생 함께하자. 눈물이 났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72년을 살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어요. 나이가 많다고 늙었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를 보시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싶으면 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박수 소리가 더 커졌어요. 결혼하고 3개월이 지났어요.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72살, 73살의 신혼부부라니 웃기죠. 하지만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호 씨가 커피를 타줘요. 같이 아침 먹고 공원 산책하고 저녁엔 드라마 보고. 정말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어제는 손녀 지혜가 놀러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지혜 왔네. 지혜가 민호 씨를 보며 웃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진짜 사랑하세요. 그럼 할머니 없으면 못 살아. 우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할머니한테 잘해주는 사람 만나야겠어요. 그래. 꼭 그런 사람 만나. 지혜가 가고 나서 민호 씨가 말했어요. 영자야,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4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미안해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아니야.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어.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 영자야. 나도 사랑해요. 72살에 듣는 사랑한다는 말. 25살 때보다 더 달콤해요. 여러분, 사랑에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저는 72살에 알았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세요. 50살이든 60살이든 70살이든 심장이 뛰고 있다면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삽시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